하얀 눈이 끝없이 펼쳐진 산맥. 그 깊고 깊은 숲속에 작은 나무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다. 10살 민지의 세상은 온통 눈과 나무, 그리고 낡은 나무집의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민지는 이름처럼 총명하고 밝은 아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고되고 외로웠다. 부모님은 그녀가 아주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분이셨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숲속의 괴짜 노인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는 사냥과 약초 채집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셨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할아버지는 부쩍 기력이 쇠해지셨고 숲으로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민지는 그런 할아버지를 대신해 땔감을 구하고 작은 야생 열매를 따오며 집안일을 도왔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친구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숲이 곧 세상이었다. 그날도 민지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숲으로 나섰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던 민지의 눈에 희미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커다란 나무 아래 눈밭에 파묻힌 채 죽어가는 듯한 작은 생명체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것은 갓 태어난 듯한 늑대 새끼 4마리였다. 어미 늑대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옆에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목에는 낡은 덫의 흔적이 선명했다. 인간의 잔혹함이 남긴 흔적이었다. 민지의 작은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녀석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몸을 떨고 있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연약한 생명들이었다. 민지는 할아버지가 늘 늑대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늑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저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로 보일 뿐이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늑대를 데려간다면 할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실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녀석들은 분명 얼어 죽을 터였다.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지의 마음속에서 깊은 연민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솟아났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생명에 대한 강한 연결감이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차가운 늑대 새끼의 털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았다. 녀석들은 미약하게 낑낑거렸다. 민지는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녀석들을 감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올렸다. 늑대 새끼들은 그녀의 온기에 의지하듯 몸을 비볐다. 민지는 녀석들을 품에 안고 나무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눈밭에 더욱 깊은 발자국을 남겼다. 나무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늑대 새끼들을 따뜻한 모포로 감싸고 불을 지폈다. 녀석들은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민지는 할아버지가 사냥에서 잡아온 작은 토끼고기를 잘게 다져 물에 불린 후 녀석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늑대 새끼들은 힘겹게 그것을 받아먹었다. 민지는 밤새도록 녀석들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작은 몸을 주물러주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녀석들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늑대 새끼들은 기적처럼 살아났다. 녀석들은 작은 눈을 뜨고 민지를 올려다보았다. 녀석들의 눈동자는 아직 희미했지만 생명력이 가득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민지는 녀석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첫째는 바람, 둘째는 불, 셋째는 물, 넷째는 흙이라고. 숲의 모든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었다. 민지는 늑대 새끼들을 할아버지 몰래 키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숲으로 나가는 횟수를 늘려 먹을 것을 구해왔고 녀석들이 울지 않도록 밤새도록 보살폈다. 늑대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녀석들은 민지를 어미처럼 따랐고 그녀의 손길에 길들여졌다. 녀석들은 밤마다 민지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지켰다. 민지는 녀석들의 따뜻한 청과 함께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늑대 새끼들은 단순한 동물 이상이었다. 녀석들은 민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민지는 녀석들에게 숲의 언어를 가르쳤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숲속 동물의 발자국을 구별하는 법. 녀석들은 민지의 모든 것을 흡수하며 성장했다. 특히 바람은 가장 영리했고 불은 가장 용감했으며 물은 가장 온순했고 흙은 가장 끈기 있었다. 녀석들은 각각의 개성을 지닌 채 민지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늑대 새끼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의 늑대에 대한 깊은 증오를 민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었다. 민지는 어렴풋이 할아버지의 과거에 늑대와 관련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늘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숲에서 돌아오셨다. 민지는 늑대 새끼들을 서둘러 헛간에 숨겼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녀석들의 희미한 냄새를 맡으신 듯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야, 집 안에 낯선 짐승의 냄새가 나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눈을 피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민지의 거짓말을 간파하신 듯했다. 그는 천천히 헛간 문을 열었다. 헛간 안에서 4마리의 늑대들이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늑대들을 노려보았다. 녀석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민지를 보호하려는 듯 할아버지를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민지야, 내가 늑대는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했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숲속을 울렸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할아버지, 제발요. 녀석들은 저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아요. 녀석들은 제 친구예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눈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상처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안 된다. 민지야, 늑대는 늑대일 뿐이야. 녀석들은 언젠가 내게 해를 끼칠 것이다. 녀석들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그녀는 늑대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녀석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민지는 늑대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람, 불, 물, 흙은 민지의 눈빛을 이해하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민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늑대들과의 이별, 그리고 가족의 숨겨진 비극이 서서히 드러날 첫 번째 단추였다. 총 2. 할아버지의 단호한 명령에 민지는 절망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었다. 늑대들을 더 이상 숨길 수도 설득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늑대들에게 다가갔다. 바람, 불, 물, 흙은 민지의 슬픔을 감지하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녀석들은 민지의 손을 핥으며 녀석들의 슬픔을 표현했다. 미안해, 미안해.
민지는 녀석들의 털을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꼭 다시 만날 거야. 꼭. 민지는 늑대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속삭였다. 녀석들의 푸른 눈동자는 민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헛간 문을 열었다. 가라. 이젠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희미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바람은 민지의 손을 마지막으로 핥고 헛간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어서 불, 물, 흙도 민지의 옆을 스치듯 지나 숲속으로 사라졌다. 민지는 녀석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고통 같았다. 늑대들이 사라지자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늑대들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늑대들의 따뜻한 청아, 거친 숨소리가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숲으로 나가 늑대들이 남긴 발자국을 더듬으며 그들의 흔적을 쫓았다. 녀석들의 흔적은 눈밭에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점차 사라져갔다. 민지는 녀석들이 자신을 잊을까봐 두려웠다. 할아버지는 늑대들을 보낸 후에도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민지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진 듯했다. 그는 민지가 늑대들과 헤어진 것을 슬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위로했다. 하지만 늑대에 대한 그의 증오는 여전했다. 그는 여전히 늑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한 동물인지 강조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녀에게 늑대들은 가장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지는 늑대들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녀석들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녀석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다. 민지는 늑대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녀석들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꼭 다시 만날 거야. 꼭. 민지는 늑대들이 떠난 후에도 숲을 더욱 자주 드나들었다. 그녀는 숲속에서 늑대들의 흔적을 찾고 녀석들이 좋아하는 열매와 약초를 모아두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것을 늑대들에게서 배운 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숲의 바람소리, 나무잎의 떨림, 동물의 발자국 소리, 이 모든 것이 녀석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숲속에서 늑대들의 희미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아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숲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다. 숲속 동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동물들은 겁에 질린 듯 이리저리 도망쳤고 숲의 고요함은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늑대들이 떠난 후에도 숲은 여전히 그녀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숲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며칠 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늑대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잔혹하게 훼손된 늑대들의 시체였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들이 인간에게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늑대들이 죽었다니. 그녀가 아는 늑대들은 결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온순한 동물들이었다. 민지는 자신이 키웠던 4마리의 늑대들이 혹시 그 끔찍한 사건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숲속을 뒤졌다. 그리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숲속 공터에는 여러 마리의 늑대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녀석들의 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몸은 잔혹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녀석들의 목에는 할머니 늑대를 죽였던 것과 똑같은 덫의 흔적이 선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늑대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것이었다. 민지는 늑대들의 시체를 보고 오열했다. 그녀는 녀석들의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늑대 시체들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낯선 발자국들이 들어왔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발자국도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도 아니었다. 크고 투박한 군화 자국, 그리고 주변 나뭇가지에는 검은 천 조각들이 걸려 있었다. 민지는 그 흔적들을 통해 이 끔찍한 학살의 배후에 외부인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지는 할머니가 주신 낡은 천 조각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민지에게 이 천 조각을 주시며 이것은 우리 가문의 비밀을 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민지는 그 천 조각과 늑대 시체 옆에 있던 검은 천 조각이 어딘가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지는 할머니의 유품을 뒤져 그 천 조각을 찾아냈다. 천 조각에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늑대 시체들을 직접 확인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늑대들의 시체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늑대들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낡은 책상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읽고 계셨다. 그 일기장은 민지의 어머니의 것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다. 민지는 할아버지 몰래 일기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글씨체로 숲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뒷부분에는 늑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늑대들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숲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어머니가 겪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 어머니는 과거 마을에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들이 질병을 옮겼다고 믿었고 늑대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늑대들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는 숲속을 조사했고 결국 질병의 진정한 원인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어떤 사냥꾼들이 숲의 신성한 샘물을 오염시키고 희귀한 약초를 몰래 채취하여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했고 늑대들은 단지 희생양이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그 사냥꾼들은 어머니를 위협하고 협박했다. 어머니는 일기장에 그들은 숲의 그림자 같았다. 검은 그림자 혹은 어둠의 연합이라고 불리는 조직이었다. 그들은 숲의 평화를 깨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다. 라고 적었다.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할아버지가 늑대를 증오했던 이유는 단순한 과거의 경험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꾼들이 조작한 거짓 정보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이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숲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저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숲의 모든 것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숲의 영혼을 찾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민지는 일기장을 통해
할머니가 주신 1000조각의 문양과 늑대 시체 옆에 있던 검은 1000조각의 문양이 어둠의 연합이라는 조직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여전히 숲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고 늑대들을 학살하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이 키웠던 4마리의 늑대들이 그 조직의 소나기에 들어갈까봐 불안했다. 녀석들이 무사히 살아남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 할아버지의 오해, 그리고 숲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존재. 그녀는 늑대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리고 숲의 평화를 지키고 할아버지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친구들인 늑대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이 민지의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갈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이자 늑대들의 친구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총 3.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 속에서 민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늑대들에 대한 할아버지의 증오가 뿌리 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을에 퍼졌던 질병이 검은 그림자. 혹은 어둠의 연합이라는 사냥꾼 조직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 그녀의 어린 마음은 혼란과 함께 강한 분노로 들끓었다. 숲의 평화를 깨고 무고한 늑대들을 학살했으며 그녀의 부모님까지 위협했던 존재들. 민지는 이제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밤늦도록 민지는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불안했지만 진실을 알리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했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신성한 샘물의 오염, 희귀한 약초의 불법 채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연합의 존재. 어머니는 그들이 숲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었고 질병은 그 파괴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숲의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숲이 영혼이라. 민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글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민지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현재 마을에 퍼지고 있는 또 다른 질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그의 몸은 열로 뜨거웠고 숨소리는 가빴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도 할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병이 단순한 감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그 질병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숲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저주 같은 병이라는 어머니의 말이 민지의 뇌리를 스쳤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간호하며 밤낮 없이 애썼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타려 할아버지께 드리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닦아드렸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차 악화되어 갔다. 할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아버지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질병의 치료법을 알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는 틈을 타 일기장을 찾았다. 하지만 일기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할아버지의 방을 아무리 뒤져도, 집 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일기장은 보이지 않았다.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일기장을 가져간 것이 분명했다.
누가 왜 민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일기장에는 어둠의 연합에 대한 정보와 질병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만약 그들이 일기장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늑대들을 학살하고 숲의 평화를 깨뜨린 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기장을 없애려 했을 것이다. 민지는 늑대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과연 무사할까? 그녀가 돌봐주었던 바람, 불, 물, 흙이 이 끔찍한 질병과 어둠의 연합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의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의사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마을은 절망에 빠졌다. 민지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쓰여 있던 숲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숲속으로 향했다. 그녀는 숲에서 희미한 변화를 감지했다. 나무들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맑았던 시냇물은 탁해지고 있었다. 숲의 동물들도 활기를 잃은 듯 조용했다. 숲이 병들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던 저주 같은 질병이 숲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다. 민지는 숲속을 헤매다 낯선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동물이 땅을 파헤친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희미하게 금속 냄새와 인간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지는 그 흔적들이 어둠의 연합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단순히 늑대를 사냥하는 것을 넘어 숲에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숲의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민지는 생각했다. 민지는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 낡고 버려진 사냥꾼의 캠프 흔적이 들어왔다. 캠프 주변에는 텅 빈 캔과 낡은 옷까지, 그리고 희미하게 피냄새가 남아 있었다. 민지는 그곳에서 낯선 지도 조각을 발견했다. 지도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숲속의 특정 지역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달 모양의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민지는 그 표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머릿속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셨던 작은 나무 펜던트가 떠올랐다. 펜던트에도 똑같은 달 모양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이 펜던트가 가문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민지는 펜던트를 꺼내 지도에 그려진 표식과 맞춰보았다. 정확히 일치했다. 민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지도는 숲속 깊은 곳, 고대 유적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숲의 영혼은 숲의 가장 깊은 곳, 오랜 비밀이 잠든 곳에 있다라고 쓰여 있었다. 민지는 지도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에 가면 어머니가 말했던 숲의 영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할아버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민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어둠의 연합도 그곳을 노리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민지는 혼자서 그들과 맞설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너무 어리고 나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지의 머릿속에 4마리 늑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람, 불, 물, 흙. 그녀가 생명을 살려낸 소중한 친구들. 그들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민지는 녀석들이 무사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녀석들이 그녀를 잊지 않고 돌아와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민지는 지도를 꽉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살리고 마을을 구하고 숲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녀가 직접 나서야 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가족의 유산을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거대한 운명을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꼭 숲의 영혼을 찾을 거예요.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숲속으로 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낯선 위험과 마주하고 어둠의 연합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지와 함께 4마리 늑대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지는 낡은 배낭에 비상식량과 약초,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 일부가 찢겨진 조각을 챙겨 넣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주신 펜던트를 목에 걸고 낡은 지도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할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숲을 구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새벽녘, 민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듯했다. 그녀의 앞에는 미지의 여정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숲의 영혼을 찾기 위한 위험한 모험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험의 끝에는 그녀의 가족의 비밀, 숲의 운명, 그리고 그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숲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낡은 지도와 할머니가 주신 펜던트에 의지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할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숲의 비밀을 밝히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었다. 숲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민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걸어 민지는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배낭에 든 비상식량을 아껴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밤이 되면 낡은 모포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숲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은 어둠의 연합이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았다. 민지는 숲속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질병의 흔적을 발견했다. 나무들은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잎사귀들은 시들고 있었다. 맑았던 시냇물은 탁해졌고 물고기들은 힘없이 떠다녔다. 숲의 동물들도 활기를 잃은 듯 조용했다. 숲이 병들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연합의 소행이라는 것을 민지는 직감했다. 민지는 숲속을 걷다가 문득 희미한 늑대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민지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가 키웠던 4마리 늑대, 바람, 불, 물, 흙의 발자국과 닮아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녀석들이 무사히 살아남아 이 숲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희망을 품고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발자국을 따라가다 숲속 공터에서 낯선 캠프파이어 흔적을 발견했다. 쟤는 아직 따뜻했고 주변에는 담배꽁초와 알 수 없는 음식물 찌꺼기가 널려 있었다. 민지는 그 흔적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어둠의 연합의 흔적이었다. 그들은 늑대들을 사냥하고 숲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 분명했다. 민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땅바닥에는 여러 명의 군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숲에 익숙한 사냥꾼들이 아닐 것이라고 민지는 판단했다. 그녀는 캠프파이어 흔적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찢어진 천 조각을 발견했다. 천 조각에는 달 모양의 표식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주신 펜던트와 똑같은 표식이었다. 민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천 조각은 어둠의 연합의 것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단순히 늑대를 사냥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비밀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숲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민지는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살해당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지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도, 늑대들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했고, 숲의 평화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지키려 했던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민지는 낡은 지도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다. 지도는 고대 유적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 가면 숲의 영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머니는 일기장에 적었다. 민지는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작은 손은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숲속은 더욱 깊어졌다.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고 햇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이 많았다. 민지는 방향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펜던트가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 희미하게 빛을 뿜어냈다. 민지는 펜던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갔다. 갑자기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숲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날카로운 금속 냄새와 역겨운 인간의 땀 냄새가 민지의 코를 스쳤다. 민지는 몸을 숨겼다. 그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인기척의 근원지를 살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사냥꾼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총과 칼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숲속을 헤매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탐욕과 악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어둠의 연합의 일원임이 분명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빌어먹을 숲의 영혼이라는 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늑대들은 다 잡았는데 아직도 흔적도 못 찾았잖아.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조급해하지 마. 두목님은 분명히 이곳 어딘가에 있다고 했어. 정령의 수호자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나타나면 그 아이가 우리를 숲의 영혼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민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정령의 수호자의 피가 흐르는 아이.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늑대를 잡았다고 했다. 민지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키웠던 4마리 늑대들이 무사할까? 민지는 더욱 깊이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숲의 영혼과 정령의 수호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숲의 영혼을 통해 막대한 힘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숲의 생명력을 이용하여 끔찍한 무기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마을에 퍼진 질병은 그들의 실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민지는 그들의 사악한 계획에 분노했다. 그녀의 가족이 그들에게 살해당했고 숲이 병들어가고 있었으며 무고한 늑대들이 희생당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민지는 자신이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지의 머릿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숲의 영혼이 속삭이는 듯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민지는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 4마리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늑대들이었다. 녀석들의 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눈동자는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민지는 녀석들을 알아보았다. 바람, 불, 물, 흙이었다. 녀석들은 놀랍도록 성장해 있었다. 녀석들은 민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녀석들의 눈빛에는 민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강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늑대들의 이름을 불렀다. 바람, 불, 물, 흙.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녀석들에게 달려갔다. 녀석들은 민지의 몸을 감싸 안듯 다가왔다. 민지는 녀석들의 따뜻한 청과 거친 털의 감촉을 느끼며 안도했다. 녀석들은 그녀를 잊지 않고 돌아와 준 것이다. 녀석들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수호자들이었다. 늑대들은 민지 주변에 웅크리고 앉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어둠의 연합의 부하들을 노려보았다. 부하들은 갑자기 나타난 늑대들을 보고 당황했다. 이럴 수가 늑대들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젠장, 저 늑대들을 먼저 처리해. 그리고 저 꼬마를 잡아. 저 꼬마가 정령의 수호자임이 분명해. 늑대들은 어둠의 연합 부하들에게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민지는 늑대들의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손에 든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숲의 영혼이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숲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늑대들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정령의 심장에 힘이 있었다. 그녀는 어둠의 연합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숲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의 복수이자 할아버지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다. 숲의 깊은 곳에서 민지와 늑대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추옹이스 숲속 공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지의 눈앞에는 어둠의 연합 부하들이 서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4마리의 거대한 늑대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바람, 불, 물, 흙. 그녀가 생명을 살려낸 소중한 친구들. 녀석들은 이제 어엿한 성체가 되어 민지를 보호하듯 부하들을 향해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민지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용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의 연합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에게 다가왔다. 하하하, 겨우 꼬마 주제에 이런 늑대들을 길들였다니. 놀랍군. 하지만 곧 너의 힘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숲의 영혼을 찾으러 왔고 네가 바로 그 열쇠지. 남자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이글거렸다. 민지는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녀는 남자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어둠의 연합의 잔혹함을 느꼈다. 그들은 숲을 파괴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해치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숲을 더럽히고 무고한 늑대들을 학살했어. 절대로 너희에게 숲의 영혼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민지의 작은 목소리에서 강한 분노와 단호함이 묻어났다. 남자는 비웃었다. 건방진 꼬마 같으니 어서 그 펜던트를 내놔라. 그리고 숲의 영혼이 있는 곳을 말해. 그렇지 않으면 이 늑대들이 내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남자는 부하들에게 늑대들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어둠의 연합 부하들은
늑대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과 쇠사슬을 휘두르며 늑대들을 포위했다. 늑대들은 맹렬히 싸웠다. 바람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의 다리를 물었고, 불은 맹렬한 기세로 부하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넘어뜨렸다. 물은 유연한 몸놀림으로 부하들의 틈을 파고들어 그들을 교란했고, 흙은 강인한 힘으로 부하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녀석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민지를 보호했다. 하지만 부하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잔혹했다. 쇠사슬이 바람의 다리를 휘감았고 불은 칼에 맞아 옆구리에서 피를 흘렸다. 물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 흙은 여러 명의 부하들에게 깔려 움직이지 못했다. 민지는 늑대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바람 불물흘. 민지는 울부짖었다. 그때 민지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가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민지의 몸을 감쌌다. 민지의 머릿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할머니의 목소리이자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동시에 숲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내면에 숨겨진 힘이 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펜던트를 통해 숲의 영혼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점차 따뜻해지고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력을 느끼고 있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나가는 기운, 흐르는 물의 생명력, 바람의 숨결, 그리고 숲의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가 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숲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다. 민지가 눈을 뜨자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손을 들어 늑대들에게 다가오던 어둠의 연합 부하들을 향해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서 강렬한 녹색빛이 뿜어져 나와 부하들을 감쌌다. 부하들은 빛에 닿자마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빛은 그들의 몸을 불태우는 듯했다. 그것은 숲의 생명력이 분노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빛이었다. 남자는 민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보고 경악했다. 이럴 수가. 꼬마 주제에 숲의 영혼의 힘을 끌어내고 있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힘이 이 작은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민지는 늑대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늑대들의 상처를 감쌌다. 늑대들의 상처는 신기하게도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힘을 되찾은 듯 더욱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바람은 쇠사슬을 끊어내고 자유로워졌고 불은 옆구리의 상처가 아물자마자 다시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물은 유연하게 부하들의 포위를 벗어났고 흙은 몸을 일으켜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늑대들은 빛을 받은 듯 더욱 강력해졌다. 녀석들은 어둠의 연합 부하들을 압도하며 그들을 동굴 입구 쪽으로 몰아붙였다. 부하들은 늑대들의 맹렬한 공격과 민지의 신비로운 힘에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지와 늑대들에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남자는 부하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혼자서라도 민지를 잡으려 했다. 그는 칼을 빼들고 민지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내까짓게 나의 계획을 망치다니 죽어라. 꼬마. 남자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민지는 남자의 공격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남자의 탐욕과 악의를 숲의 영혼의 힘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남자를 향해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녹색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빛은 남자를 감쌌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때 흐엔 응구엣, 즉 바람이 민지 옆에 나타나 남자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바람은 남자의 손에서 칼을 쳐내고 그의 목덜미를 물어 제압했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바람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그의 목덜미를 놓지 않았다. 다른 늑대들도 남자의 주변을 에워싸고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흐느꼈다. 민지는 남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녹색빛은 남자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느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보았다. 남자는 강구진, 그의 아버지는 과거 숲에서 밀렵을 하다가 민지의 할아버지에게 잡혀 벌을 받았다. 강구진은 그때부터 민지의 가족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부모님이 정령의 심장의 수호자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들을 살해하고 정령의 심장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둠의 연합을 결성하여 숲의 생명력을 이용한 무기를 만들려 했다. 마을에 퍼진 질병은 그의 실험의 실패작이었다. 그는 민지의 부모님의 죽음을 늑대들에게 뒤집어 씌워 사람들의 증오를 늑대들에게 돌리려 했다. 민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늑대들은 누명을 썼으며 숲은 병들어 갔다. 이 모든 것이 강구진의 탐욕과 복수심 때문이었다. 민지는 바람에게 강구진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괴는 또 다른 파괴를 낳을 뿐이다. 그것은 숲의 영혼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민지는 바람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바람은 강구진의 목덜미를 놓아주었다. 강구진은 콜록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민지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살려줘.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뒤에는 더 큰 배후가 있어. 강구진은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다. 민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더 큰 배후 강구진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강구진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어둠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강구진의 어둠과는 다른 더욱 깊고 거대한 어둠이었다. 안톤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입안이 말했던 이름. 민지는 강구진에게 물었다. 안톤은 누구지?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인가? 강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모든 계획을 꾸민 자야. 나는 그의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는 숲의 영혼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어. 끔찍한 무기를 만들어서. 강구진은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경악했다. 안톤, 그는 단순한 사냥꾼 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그는 숲의 생명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은 미친 과학자였다. 마을에 퍼진 질병은 그의 초기 실험이었고 늑대 학살은 숲의 영혼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민지는 강구진에게 펜던트를 내밀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강구진을 감쌌다. 강구진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점차 그의 눈빛에서 광기와 탐욕이 사라져갔다. 빛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정화하려는 듯했다. 강구진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숲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민지는 늑대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늑대들은 강구진의 주변을 맴돌았다. 녀석들은 강구진을 죽이지 않고
그를 숲 밖으로 끌어내도록 했다. 녀석들은 강구진의 부하들이 도망친 방향으로 그를 끌고 갔다. 민지는 그들이 다시는 이 숲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동굴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지는 정령의 심장이 담긴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의 비극, 숲의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안톤의 존재. 그녀는 할머니와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고 숲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민지는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녀의 옆에 웅크려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녀석들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늑대들의 털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민지는 늑대들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거대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 안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원흉이었다. 민지는 안톤을 맞고 숲의 영혼을 보호하며 숲의 평화를 영원히 지켜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늑대들의 친구로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준비를 마쳤다. 숲의 깊은 곳에서 민지와 늑대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총 6. 동굴 안은 강구진의 비명과 함께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숲에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여 악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구진의 증언을 통해 안톤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배후이자 숲의 영혼을 이용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자였다. 4마리의 늑대들은 민지 곁에 웅크려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바람, 불, 물, 흙. 녀석들의 눈빛에는 민지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녀석들은 민지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민지는 늑대들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지는 늑대들과 함께 동굴 안을 더 깊이 탐험하기 시작했다. 숲의 영혼의 힘은 그녀에게 숲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숲의 생명력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맑고 상쾌해졌다. 벽면에는 고대 문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마침내 그들은 동굴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원형 공간에 도착했다. 공간의 중앙에는 투명한 수정 제단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리고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지는 실망했다. 숲의 영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때 민지의 품에 안겨 있던 나무 상자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서 정령의 심장이 뿜어져 나오는 빛이 강렬하게 빛났다. 민지는 상자를 열고 수정구를 꺼내 들었다. 수정구는 그녀의 손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지는 수정구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수정구가 제단에 닿자마자 동굴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빛은 제단에서 뿜어져 나와 동굴 벽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을 따라 움직였다. 문자들은 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희미한 그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숲의 역사이자 정령의 심장의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민지는 빛 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앞에 숲의 생성 과정, 고대 숲의 수호자들이 정령의 심장을 지켜왔던 모습,
그리고 그 심장이 숲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정령의 심장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심장이자 영혼 그 자체였다. 그리고 숲의 모든 생명력은 이 심장을 통해 흐르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정령의 심장의 수호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심장을 지키려다 안톤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펜던트와 상자의 문양은 수호자 가문의 상징이자 정령의 심장을 여는 열쇠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드디어 찾았군. 숲의 영혼의 비밀이 담긴 곳을. 그리고 정령의 수호자의 마지막 후예까지. 안톤이었다. 그는 민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체구와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연구와 탐욕으로 인한 기괴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부하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총과 칼을 들고 있었다. 어둠의 연합의 진정한 수장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민지는 수정재단 앞에 섰다. 그녀의 품에는 정령의 심장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늑대들은 민지의 주위를 둘러싸고 안톤과 그의 부하들을 노려보았다. 녀석들의 눈빛에는 맹렬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안톤은 민지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동굴 바닥을 울렸다. 꼬마 아가씨, 네가 정령의 수호자의 피를 물려받았다니. 놀랍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이 숲의 영혼을 통해 나는 세상의 모든 생명력을 통제하고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야망과 함께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민지는 안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어둠과 타락을 느꼈다. 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 같았다. 너는 숲을 파괴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해치려는 악당일 뿐이야. 절대로 너에게 숲의 영혼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안톤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꼬마 같으니 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운명이다. 나는 네 부모를 죽였다. 그들은 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이지. 이제 네 차례다. 안톤은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민지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부하들이 민지와 늑대들에게 달려들었다. 늑대들은 맹렬히 싸웠다. 바람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교란했고 불은 맹렬한 기세로 부하들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넘어뜨렸다. 물은 유연하게 부하들의 틈을 파고들어 그들을 물어뜯었고 흙은 강인한 힘으로 부하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늑대들은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녀석들은 안톤의 부하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보다 그들을 막아 민지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민지는 늑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녀석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정령의 심장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수정재단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수정구를 꽉 쥐었다. 수정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빛은 민지의 몸을 감싸고 숲의 영혼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안톤은 민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고 당황했다. 이럴 수가. 저 꼬마가 정령의 심장의 힘을 완벽하게 다루고 있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노려보았다. 그는 정령의 심장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안톤은 직접 민지를 공격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손에 검은색 수정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지팡이에서는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정령의 심장과는 반대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마법 도구였다. 안톤은 지팡이를 휘둘러 민지를 향해 검은 기운을 뿜어냈다. 검은 기운은 민지를 향해 날아왔다. 늑대들은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검은 기운을 막아섰다. 하지만 검은 기운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늑대들은 검은 기운에 닿자마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녀석들의 털이 검은 기운에 닿자마자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안톤의 힘은 숲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저주 같은 것이었다. 민지는 늑대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눈을 감고 정령의 심장의 힘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빛은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안톤의 검은 기운을 밀어냈다. 민지는 손을 들어 안톤을 향해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서 강렬한 녹색빛이 뿜어져 나와 안톤을 향해 날아갔다. 녹색빛은 안톤의 검은 기운을 뚫고 그의 몸을 감쌌다. 안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아, 이게 무슨... 이 빛은 나의 힘을... 그는 몸부림치며 빛을 뿌리치려 했지만 빛은 그의 몸을 더욱 단단히 옥죄었다. 빛은 안톤의 몸속에 있는 어둠의 기운을 정화하려는 듯했다. 안톤은 자신의 몸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황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숲의 영혼의 힘이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었다. 안톤은 광기에 찬 눈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꼬마, 네가 감히... 민지는 안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어둠과 타락, 그리고 거대한 탐욕을 느꼈다. 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 같았다. 너는 숲을 파괴하고 내 가족을 해쳤어. 더 이상 숲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분노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정령의 심장의 힘을 사용하여 안톤의 모든 악행을 끝내려 했다. 그녀는 빛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빛은 안톤의 몸을 감싸고 그의 형체를 점차 흐리게 만들었다. 안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빛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는 물리적인 존재로서는 사라졌지만 그의 탐욕과 악행은 숲의 영혼에 새겨져 영원히 고통받는 그림자가 될 것이었다. 그는 숲에 갇힌 채 살아있는 영혼이 아닌 죄의 대가를 치르는 존재로 남게 될 것이었다. 안톤이 사라지자 동굴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안톤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들은 다시는 이 숲에 발을 들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었다. 정령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던 강렬한 빛도 점차 희미해졌다. 민지는 수정구를 제단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수정구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격렬한 빛은 아니었다. 민지는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의 털은 검은 기운에 의해 시들었지만 민지의 빛 덕분에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녀석들은 민지에게 다가와 그녀의 몸을 감쌌다. 민지는 늑대들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녀는 모든 악몽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민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의 비극, 숲의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안톤의 존재. 그녀는 할머니와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고 숲의 평화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이제 거대한 책임감과 함께 숲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민지는 늑대들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나섰다. 숲은 이전보다 더욱 신비롭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바람은 나무십 사이를 스치며 속삭였고 새들은 지저귀며 노래했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숲의 맑은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숲의 기운을 느꼈다. 숲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비록 흐엔 은구엣, 즉 바람과 다른 늑대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인간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민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숲에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바람은 민지의 슬픔을 감지했다. 녀석은 민지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녀석은 민지에게 자신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민지는 바람의 털에 얼굴을 기댔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는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민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다. 할머니의 나무집은 이미 강구진의 부하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숲속을 떠돌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늑대들이 있었고 정령의 심장에 힘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숲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정령의 심장의 수호자로서 숲을 보호하고 숲의 비밀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남겨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바람, 불, 물, 흙이라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고 숲에 영혼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한 힘을 깨달았다. 총치초, 다이가 숲의 새벽은 신비로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안개 속에서 나무들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는 숲의 깊이를 더했다. 민지는 바람, 불, 물, 흙과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안톤의 위협이 사라지고 정령의 심장에 진정한 수호자가 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강인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네 마리의 늑대들은 민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걸었다. 녀석들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녀석들의 털은 새벽 이슬에 젖어 더욱 은빛으로 빛났다. 녀석들의 푸른 눈동자는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지만 이제는 경계심보다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민지와 늑대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위안을 얻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숲속을 떠돌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민지는 정령의 심장들 통해 숲의 기운을 느끼고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곳을 찾으려 했다. 늑대들은 녀석들의 뛰어난 감각으로 민지의 결정을 도왔다. 그들은 드디어 숲속 깊은 곳, 작은 폭포 옆에 아늑한 공간을 발견했다. 햇빛이 잘 들고 물이 맑았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야생화와 열매가 가득했다. 이곳은 할머니의 나무집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었다. 민지는 늑대들과 함께 작은 쉼터를 만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이용해 간단한 움막을 지었다. 늑대들은 녀석들의 강한 발톱으로 땅을 고르고 무거운 나뭇가지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작은 움막은 비록 할머니의 나무집처럼 견고하지는 않았지만 민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밤이 되자 민지는 움막 안에 앉아 정령의 심장을 꺼내 들었다. 수정구는 희미하게 빛나며 숲의 영혼과 연결된 기운을 뿜어냈다. 민지는 수정구를 꽉 쥐었다. 그녀는 이 유물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숲의 생명력과 자신의 가족의 유산이 담긴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유물을 영원히 보호하고 숲의 평화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바람은 민지의 옆에 웅크려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민지가 강해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녀석은 민지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은 민지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했다. 민지는 바람의 털에 얼굴을 기댔다. 녀석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죽음과 실명에 대한 과거의 어둠에 갇히지 않았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통해 강해지고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숲의 수호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와 부모님의 용기, 그리고 늑대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매일 아침 민지는 늑대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었다. 그녀는 정령의 심장의 힘을 사용하여 숲의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미리 알아챘다. 그녀는 아픈 나무를 치유하고 길을 잃은 동물들을 돕고 숲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숲은 그녀에게 응답하듯 더욱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변해갔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민지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인정하고 그녀를 따랐다. 민지는 이제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다른 감각들은 더욱 예민해졌다. 그녀는 숲의 소리를 들었고 바람의 냄새를 맡았으며 흙과 나무의 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숲을 이해하고 있었다. 늑대들은 민지의 눈이 되어주었다. 녀석들은 민지에게 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경고하며 숲의 아름다움을 녀석들의 방식으로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가끔씩 안톤의 부하들이 다시 숲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안톤이 사라진 후에도 정령의 심장의 행방을 포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민지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 민지는 정령의 심장의 힘과 숲의 영혼의 도움으로 그들을 쉽게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을 해치지 않고 숲 밖으로 추방했다. 그녀는 안톤처럼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숲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민지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타이가 숲에서 늑대들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비밀을 지키고 숲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썼다. 숲은 그녀의 왕국이었고 그녀는 숲의 여왕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지는 늑대들과 함께 숲속 깊은 곳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 주변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야생화들이 만개해 있었다. 민지는 묘소 앞에 앉아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켰어요. 숲은 평화로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는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은 할머니의 묘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민지는 정령의 심장을 꺼내 들었다. 수정구는 그녀의 손에서 밝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같았다. 민지는 눈을 감고 할머니와 부모님의 영혼에 감사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생명을 주었고 정령의 심장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으며 무엇보다 바람, 불, 물, 흙이라는 소중한 친구들을 선물했다.
그녀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이제 민지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숲의 영혼과 연결된 그녀의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소리와 촉감,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숲의 아이였다. 밤이 되자 민지와 늑대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민지는 움막 앞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바람은 민지의 옆에 웅크려 앉아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민지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숲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로서. 그들의 이야기는 타이가 숲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강도들의 공격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이야기는 한 소녀의 용기와 늑대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아름다운 전설로 마무리되었다. 숲은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